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지역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개월째 상승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장바구니 물가도 부담인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부쩍 오른 도시가스 요금에 벌써부터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에 가장 맛이 좋다는 부사 사과. 하지만 빛깔 좋은 빨간 사과를 선뜻 집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기상재해 탓에 사과 가격이 지난해보다 66%나 비싸졌습니다. 매출에도 아무래도 문제 있죠. 비싸니까. 네. 그 먹는 사람은 먹는데 비싸니까 덜 먹죠.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4.7%나 오른 반면 무와 배추는 출하 물량이 늘어나면서 김장 비용 부담은 다소 덜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추운 겨울 날씨를 견뎌야 하는 에너지 요금 부담입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가정용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한 가구당 11,862원.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준입니다.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가스를 쓰는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지.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38.7% 올리고 올해 2분기에도 소폭 인상했습니다. 서민경제 부담을 의식해 4분기 요금 인상은 동결할 가능성도 높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정부와도 뭐 그 요금 인상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마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다시 경기가 추락하는 악순환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에 처음으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친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은 모두 2천여 곳. 하지만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강원대학교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이곳에서 최대 3일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됐는데 강원도에서는 최초이자 전국에서는 10번째 센터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특히 응급질환에서의 이런 다각적인 치료가 좋은 모델로서 다른 지역에도 제한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병상은 모두 2곳. 기존 응급실 아니지만 일반 환자와 분리된 병상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정신질환자 응급병상이 운영됐는데 벌써 300명에 가까운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는 최소 응급이 1명과 정신이 2명 등 의료 전문 인력이 24시간 배치됩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이 11명과 정신이 14명이 돌아가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환자로 인한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대로 적시에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의 한 2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영동 지역에도 병상 2곳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건설로 해수욕장을 잃게 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파제 낚시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공 이후 10년 가까이 철저히 문을 닫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한시적 개방이 결정됐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호산항에 조성된
1.8km 길이의 방파제 낚시터, 접안 시설과 전망대, 화장실 등을 갖추었고 안전 난간도 모두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잃게 되자 방파제를 낚시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2,80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준공된 뒤 10년 가까이 낚시터의 문은 꽉 닫혔습니다. 수산동식물 포획과 채취가 항만법에 따라 금지되자 아예 개방조차 못했던 겁니다. 해수욕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은 낚시터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마저 막히자 지속적으로 낚시터 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역의 낚시터 개방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조건부로 낚시터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더급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 7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가 강원도 삼척시와 조정을 거쳐 이달 열리는 낚시 대회부터 한시적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낚시 대회를 시작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개방 횟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할 거고. 10년 만에 수건을 이룬 지역 주민들은 낚시 대회 개최를 통해 개방 여부와 방법, 운영 여건을 확인한 뒤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혜의 그 해수욕장을 내주면서 낚시터를 원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 개방을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낚시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호산항 낚시터가 처음 개방되는 낚시 대회는 오는 11일과 12일 개최되며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전국의 낚시객들이 삼척을 찾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유명 경제 유튜버를 사칭해 가짜 가상화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전혀 모르는 70대마저 이 사기에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원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김 씨는 SNS를 통해 유명 경제 유튜버라고 주장하는 안 씨를 알게 됐습니다. 안 씨는 김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고 개인 메신저로 4달 동안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김 씨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접하면서 결국 흔들렸습니다. 김 씨는 안 씨가 보낸 가상화폐 거래소 앱 링크에 접속해 지시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은 5,500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김 씨는 돈을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유명 유튜버라는 안 씨는 사칭범이었고 앱은 물론 투자했다는 가상화폐는 존재하지도 않는 화폐였습니다. 당연히 출금은 할 수 없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시키는 대로만 눌러서 했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엄청 이 코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나 많이 보면 코인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김 씨가 게임에 넘어간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칭범은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일종의 이벤트로 김 씨를 재촉했고 첫 투자금 1,000만 원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왔다며 돌려주면서 김 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는 완전히 의심을 풀었고 돌려받은 1,000만 원에 더해 1,0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제가 한 7, 8년 동안을 현장 일용직 같은 거 이런 걸 나가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이가 많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천 벌었는데 이제 노후자금으로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는 김 씨처럼 유명 경제 유튜버 사칭범에게 당했다는 사연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유튜버는 자신을 사칭한 사기가 빈번하다며 주의하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오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에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과 공장 유치 조례 제정을 통한 강원도 차원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정책 톡톡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돼도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 수준의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과 공업 용수, 진입로 문제 등을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도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의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의 각급 공공기관과 안전 관련 민간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해 노후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안전 예방 활동입니다. 강원도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난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제25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 경영 부문에서 지역 디자인 거점 기관 중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은 디자인 주도의 경영실적 우수 선도 기업과 지자체, 기관 등 디자인 산업발전 주역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입니다. 2020년 개원한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 특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지역 디자인 전문 회사의 역량 강화,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지역 디자인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과 도내 20개 대학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도내 20개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의회를 정례회할 예정입니다.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지역 대학에 개설해 학생이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2,9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9,500건 가운데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2,906건이 발생해 봄철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48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년도 2월까지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기간을 추진해 화재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 가사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과와 형사과, 종합민원실이 나눠 처리하던 가사, 소년, 가족관계 등록 사건을 가사과 한 곳이 처리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번 가사과 신설을 통해 가사와 소년 사건에서 춘천법원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일선 시군마다 백신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5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백신 공급반을 구성해 소 사육농가 480여 세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사육 중 7,800여 마리 가운데
6,600여 마리에 대한 접종을 마치는 등 오늘까지 백신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권은 평화가 경제이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상징 지역인 만큼 평화 경제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속초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35대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2023 강릉 와인축제가 개막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강릉 월화거리에서 와인축제는 강릉 바다 와인을 주제로 열리는 가운데 41개의 와인사가 축제장 내를 와인빛과 와인향으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방문객은 강릉 지역 전통시장이나 와인샵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특별 시음존 와인 라운지에서 60여 종의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속초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추가로 개최돼 최종 부지 선정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시민 공감 형성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과 시의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여 제4차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회와 시민 설명회를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동별 주민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해 이용 편의성과 적정 부지 확보, 도시균형 발전 등을 최종 부지 선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압축했습니다. 횡성과 영월, 평창 등 전국의 혁신도시가 없는 인구 감소 시군이 총권리 대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횡성, 영월, 평창 등 35개 시군 대표단은 서울에서 정치권과 접촉해 해당 지역으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혁신도시 특별법의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철원 오대쌀 10톤이 미국에 수출됐습니다. 철원군은 오대쌀 10kg 포장 7톤, 4kg과 1kg 등 소포장 3톤을 합쳐 모두 10톤이 미국 하와이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호주 수출 23톤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수출입니다. 철원군은 오늘 12월 하와이와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할 계획이라며 새로 도입한 진공 포장 설비가 쌀 변질을 막아 수입업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IBSF가 주관하는 뉴스 대회가 평창에서 열립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5개국 12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8일까지 공식 훈련이 진행되고 9일과 10일 본격적인 대회가 열립니다. 2024 청소년 올림픽 직전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국내 인력과 경기 운영에 대한 최종 점검의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대회 기간 아이스메이커, 국제심판 등 슬라이딩 종목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됩니다. 정선군의 아리아라리 뮤지컬이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진출합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올해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호응을 얻으며 내년 8월 영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MBC 강원 뉴스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